그 야당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특검 사안도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당면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출신인 이해운 기획예산처 후보자를 지명한 문제인데 눈 뜨면 새로운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우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최근 어쨌든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뭐 야당은 뭐 부실한 뭐 자료 제출을 문제 삼으면서 그렇게 끝났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일련의 이 파행과 논란을 좀 지켜보면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후보자를 강하게 몰아세우면 세울수록 속으로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은 얼마 전까지 본인들과 한솥밥을 먹던 삼선 의원까지 지낸 동료였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바른정당이긴 한데 당대표까지 했던 분인데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향해서 독설을 퍼부으면 퍼부을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랑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스스로 좀 고백하는 꼴인 것 같고 뭐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지금은 송곳 검증이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그 화살이 계속 국민의힘에 대한 이 정당이 돌아오고 있다 좀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측면의 의견을 살피면서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결정을 하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제 그 유서리 기자도 거듭 강조했지만은 네. 이해운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정치 인생을 보낸 분 아닙니까? 네. 이런 분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정부가 공직을 제안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탕평 인사라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너무 우리 쪽 사람만 쓰지 말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을 했듯이 내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에는 한쪽 편이었지만 되고 나서는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된다라는 그 철학이 굉장히 많이 좀 엿보였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 일단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뭐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좀 분석하기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좀 그 극우 소외 작전 뭐 내지는 이제 뭐 보수 진영의 지금 뭐 윤석열을 놓지 못하는 저거를 완전히 소수 의견으로 좀 정말 고립시키기 고사시키기 위한, 위한 뭐 이런 전략도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분석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또 이런 워딩도 있었어요. 대통령 기자회견 워딩 중에 유능한 분이라고 판단이 된다. 사실 근데 대통령이 이제 이미지와 실제 본인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유능이라는 말을 쉽게 쓸 것 같진 않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뒤에서도 좀 말을 하겠지만 뭐 경제학자 출신이고 여러 가지로 정치 입문할 때부터 굉장히 그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의정 활동할 때도 굉장히 또 뭐 강단 있게 할 거는 했었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일단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보수 괴멸 작전 내지는 뭐 고사 작전을 좀 느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김상욱 의원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처음에는 뭐 동명이인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되게 쇼크를 받았다고 하고 그 민주당으로 옮겨온 김상욱 의원.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삼선까지 한 의원인데 3시간 만에 제명을 한다라는 것도 저는 되게 야 저렇게 빨리 제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도 그럴 것이 일단은 뭐 시아버지 자체도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울산에서 사선 의원을 한 사람이고 본인이 울산 며느리라고 불렸고 또 울산이라는 지역이 국민의힘에서 갖는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만큼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취재를 하다가 보수 진영의 아주 내공이 깊은 핵심 관계자한테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하나 들어가지고 근데 일단은 이게 여권 내부의 시각이라는 점은 좀 감안하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나라 돈을 아껴 쓰라고 좀 잔소리해줄 악역을 맡긴 거다. 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 진보 진영 인사 안 쳐도 되거든요. 근데 왜 굳이 보수 진영 인사를 안 쳤을까?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사실은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대통령 공약은 어쨌든 확장 이제 정책은 또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럴 때 재정 건전성을 이제 입에 달고 살던 이해운 후보자를 딱 앉혀두면 자연스럽게 좀 확장 기조가 좀 중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 돈 풀고 싶은데 우리 장관이 너무 깐깐하네, 좀 이런 좀 모양새를 만들 수도 있고, 만약에 나중에 왜 이제 뭐 이제 지지자들이 왜 약속대로 돈 안 푸냐 이런 비판이 터져 나오면 그 화살도 이 후보자가 고스란히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좀 꼰돌이패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과거에 이 탄핵 반대 집회 같은 뭐 이런 거 정치적 리스크 뭐 당연히 봤을 건데, 근데 이걸 알면서도 내려온 거는 좀 이런 실무적 악역을 수행하기에 굉장히 맷집 좋은 카드다라고 판단해서 안 친 게 아닌가.
그 꽃놀이패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그런 이혜훈 의원에 대해서 이혜훈 전 의원 후보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까? 1964년 부산 출생이고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로 이름을 꽤나 날려서 이제 마산 제일여고 시절에 전국 최상위권 성적을 찍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조건 서울대 법대를 가라라고 밀어붙였는데 본인은 싫다고 버텨서 서울대 경제학과로 이제 합의를 보고 진학을 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경제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미국 UCLA 박사를 거치고 이제 KDI 연구위원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이 이때 사수가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이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정치권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웅 의원한테 직접 듣기로는 김웅 검사를 정치권으로 이제 바른정당이 영입을 했을 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게 뜻을 받아서 연락했던 사람이 이혜훈 후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유 의원의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좀 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소소한 세평, 좀 화려한 이런 스펙 말고 여의도 바닥에 들린 이제 소소한 세평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 이 후보자가 비싼 밥을 잘 사주는 누나로 통한대요. 그 이제 후배격인 한 이제 남자 여성 이제 여권 정치인한테 들었는데 그 여의도에 메리어트 호텔이 있어요. 알아요. 네, 공원 앞에. 네, 여기 단골이시래요. 근데 일행이 이렇게 뭐 몇 명이 되든지 항상 데려가서 시원시원하게 밥을 되게 잘 사주셨대요. 그래서 거의 맨날 가니까 이제 그 여권 정치인이 이렇게 비싼 데를 맨날 사주셔도 돼요. 이러니까 되게 쿨하게 우리 시아버지가 부자니까 괜찮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잘 사주셨다고 하고 근데 비싼 이제 뷔페를 가도 정말 본전을 뽑을 정도로 이렇게 먹성이 좋으시대요. 되게 잘 드신대요. 제가 그 메리어트 호텔의 식당을 과거에 이제 무슨 네. 잔치한다 그래가지고 가격을 알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보통 그냥 아무 때나 가기에는 네,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네, 그렇죠. 그렇게 식사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재력이 정말로 풍부한 게 좀 아닌가 싶은 건데 네. 거기다 시세 차이까지 그렇게 보셨으니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럼 이런 분이 네.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지 네. 그 경위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이회창 퀴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2002년에 3명의 서울대 출신 여성 이제 전문가들을 캠프에 영입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나경원 의원. 여성 특보였고요.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가 정책 특보,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이 그때 선대위 대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세 사람이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 진출한 이 서울대 출신 여성 엘리트 정치인 1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2004년에 한나라당의 이제 여성 공천 1호로 해가지고 서울 서초갑의 공천을 받아서 이후에 이제 서초갑에서 3선 의원을 지냈고요. 그리고 20대 총선에는 이제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친박 실세였던 이제 조윤선 후보를 경선에서 단 13표 차이로 꺾는 드라마를 정말로 쓰기도 드라마네요. 네,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당의 이제 최고위원도 지냈었고 바른정당의 당대표도 지냈으니까 정치적 무게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경제적인 전문성이라든지 정치적 돌파력도 모두 갖춘 정말 중량급 인사를 기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의 면모를 뭐 축약적으로 떠오르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네. 서울 법대라는 게 많이 떠오르고 뭐 남성이라는 키워드도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 이혜훈 후보자는 여성이고 또 경제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색적으로 다가오는 측면도 있어요. 경제학도 이제 아까 뭐 유철희 기자가 다 양력 얘기해 주셨지만 해외에서 공부도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박사학위 받을 때 이미 2 아들이 있었대요. 그 UCLA에서. 근데 둘째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 병실에 누워서 거기서 이제 모니터를 그때는 노트북도 아니었나 봐요. 모니터를 머리맡에 두고 거기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경제학에서는 자기가 그 재벌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네. 또 경제민주화론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유시민 전 장관이랑 노회찬 전 의원이랑 전원책 변호사랑 그다음에 이제 이혜훈 지금 내정자 4명이 토론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손석희 당시 앵커가 이제 사회를 봤는데 네. 여기에서 이혜훈 그 내정자가 재벌들이 경제 살린다고 그냥 경제 살린다는 그 이유 때문에 뭐 범죄 저지른 거 다 사면해줘도 아무 의미 없더라라는 취지로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손석희 앵커가 뭐 공천이 좀 걱정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근데 진짜 유시민 전 장관이 그때 그래서 다음에 공천 받으시겠냐. 저런 분을 공천해야 되는데라고 했었대요. 그리고 재밌는 일화네요. 네, 네. 노회찬 의원은 그랬더니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이 그럼 정의당에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받아치는 적도 있었다고.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혜훈 그
후보의 캐릭터가 굉장히 강성입니다. 아까 그 TV 토론 발언도 그렇지만은 예전에 가장 치열했던 국민의힘 그 진영 안에서의 대선 경선이라고 한다면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친이계 친박계가 정말로 사활을 걸고 싸웠는데 당시에 친박계에서 이명박 후보를 공격하는데 앞장선 사람을 네거티브 오남매라고 불렀는데 그 몇몇이 누구냐면 1번 유승민, 2번 이해운, 3번 김재원, 4번 곽상문, 5번 최경환이었어요. 지금 들으면 다 알 법한 인물들 아닙니까? 네. 그 틈바구니에서 박근혜 대선 캠프의 경선 캠프에 대변인을 했던 게 이해운이었고 그러면서 어떤 말까지 지금 남아 있냐면 이명박 후보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만으로도 인신구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아까 얘기해서 재벌들을 상대로도 호되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를 상대로도 정말로 호되게 말하는 사람이어서 당시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경선을 진 다음에 이 5분의 안위를 걱정하는 기사가 따로 써질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당시만 치열했어.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인기가 좀 없었기 때문에 여당 후보보다는 야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고 이명박이 후보가 되면서 될 것 같은데 집안 싸움이 워낙 풍비박산나게 커가지고 이런 안위를 걱정하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던 건데 아까도 그 오남매에 드는 게 유승민과 이해운입니다. 유승민과 이해운은 어떤 관계입니까? 네, 일단 KDI 시절에 이 유승민 박사가 이제 이 후보자의 직속 사수였다고 하는데, 네, 요런 일화가 있는 게 이 후보자가 첫째를 임신을 했을 때 그때 연구원 안에서 좀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사수였던 이제 유 박사가 앞장서서 애 낳는 게 애국인데 왜 눈치 주냐 이러면서 좀 방패막이가 되어줬다고 하고요. 네. 당연히 이제 이 후보 입장에서는 좀 평생 잊지 못할 정말 고마운 선배인 셈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좀 넘어서 정책적으로도 좀 경제개혁이랑 좀 코드가 맞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보자가 재정학 박사인데 당시 뭐 재정이나 뭐 사회보험 분야에서 이제 날카로운 좀 분석을 내놨는데 90년대 후반에 뭐 그때 이제 의학 분업이라든지 뭐 의료보험 통합 이슈 같은 게 이제 뜨거운 감자였는데 그때 뭐 이제 관료들이 이제 주도하던 이제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경제학자 시각으로 봤을 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이렇게 좀 날카롭게 이제 비판하면서 좀 그런 존재감을 드러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그렇게 가까운 관계이다 보니 네. 정치를 함께하면서도 동지의식이라는 것이 점점 더 고양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청와대가 유승민 원내대표를 뭔가 찍어내려고 하는 분위기가 연출됐을 때 당시에도 이해운 후보자는 격렬하게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수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이입니다. 그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한 해 한 해를 거듭하면서 두껍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KDI 얘기했는데 유승민, 이해운도 있지만 윤희숙도 있었고 네. 윤희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해운을 상대로 상당히 날선말을 했습니다. 네, 서울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윤희숙 전 의원. 근데 아마 그러니까 학자적인 그런 윤리를 가져와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오늘부로 공적 영역에서 이 이해운의 이름이 사라져야 된다. 이 KDI는 항상 그 사명이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을 해야 되고 업무를 만나는 사람한테 밥 한 끼도 사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배웠는데 이게 아까도 언급됐지만 그 이해운 내정자 본인은 확장 재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민생 쿠폰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펴는 이재명 정부의 너가 그런 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이제 부합하느냐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예. 네, 그런 식의 상황들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 유설이 기자가 얘기를 해줬었는데 네. 그 이해운 후보자의 정계 진출 스토리가 상당히 흥미롭고 네. 그 중간에는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스토리인 겁니까? 뭐 일단은 이 후보자가 시아버지 선거를 이제 무려 3번을 도우면서 정치를 이제 몸소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사무실 전화 응대나 차 심부름 같은 이제 밑바닥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선거 기획이라든지 방송 원고 작성, 전략 수립까지 정말 1인 다역을 소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아버지가 주변에 아들보다 며느리가 정치해야 된다. 아, 아들보다 며느리다. 네, 이런 걸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하고요. 뭐 영국이나 이제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도 휴가 내고 들어와서 선거도 돕고 뭐 대정부 질문 이제 원고도 같이 고민하고 그만큼 이제 시아버지의 신뢰가 정말 대단했다고 하고요. 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윗사람들이 이해운 후보자를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커피 심부름이든 뭐든 정말 사소한 일이어도 정말 저돌적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예뻐할 수밖에 없다. 좀 이런 평가가 아니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 유설이 기자의 그런 스토리를 들으니까 네.
왜 이해운이 갑질했는지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갑질을 정당화하는 게 네. 아니고 본인이 윗사람한테 그렇게 살뜰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랫사람에 대한 기대 수준이 눈 위로 한참 올라와 있다 보니 이런 화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네. 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시아버지가 국회의원 임기 중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고 그런 과정에서 재보선에 원래 나오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네, 그때 원래 나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며느리 공천 논란이 좀 있어서 결국은 이제 뭐 탈락을 했고요. 근데 다만 앞서 좀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혜원 후보자가 좀 똑똑하다는 얘기가 이해찬 전 총재의 귀까지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 특보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고 이제 이 제의를 수락해가지고 이제 이회창 대선 캠프에서 처음 이제 정치권에 입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회창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는 것은 2002년도 대선 때 이제 복무했다는 의미인 거고 네. 그로부터 이제 시일이 좀 지나가지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 서초갑 노른자위 땅에 전략 공천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입성을 한 거고요. 그 이후로도 당분간은 좀 뭐 행보가 순탄했습니다. 아까 이제 나왔지만 2007년 대선 경선 때 박근혜 캠프 활동했고 2008년에 뭐 다들 뭐 보복을 좀 우려했지만 어쨌든 재선에 좀 성공을 했고 성공을 했고 네, 2012년에는 공천 탈락됐지만 최고위원 지냈고 어쨌든 뭐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다음 총선 때 서초로 복귀를 했죠. 근데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이혜훈 후보자의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요직에는 못 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탄핵 이후에 이제 원조 친박이었지만 멀어져서 이제 비박계로 좀 돌아서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6년 서초갑 경선이 어떻게 좀 주목을 받냐면은 원조 친박이었던 이제 이혜훈 후보자는 비박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이제 당시 맞붙었던 사람이 조윤선 전 수석인데 이제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로 불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정면 충돌해서 주목을 받았고 좀 앞서 설명드렸듯이 둘은 이회창 키즈라는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반포에 또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대요. 앞동 뒷동 이렇게 살았던 인연이 있고 그리고 또 사이가 매우 안 좋대요. 왜 안 좋냐면 이제 국정농단 때 그 라디오에서 이제 이런 발언을 해요.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을 미리 알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혜훈 이제 후보자가 말을 한 게 있는데 이제 조윤선 장관이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를 또 하기도 했어요. 법적 고소로 비화될 정도로 네. 사이가 그래서 또 그런 취지로도 사이가 또 안 좋고 또 한 번은 이건 이제 2010년도 얘기긴 한데 그때 세화여고 졸업식 이제 서초동에 있는 세화여고 졸업식에 박성중 이제 당시 서초구청장이 이혜훈 의원하고 이제 조윤선 장관을 이제 초청을 했대요. 근데 당시 이제 이혜훈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 이제 이제 장관은 세화여고 졸업생인데 근데 조윤선 장관도 축사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혜훈 장관이 굉장히 불편해했대요. 이혜훈 후보자가 왜 시키냐 이제 지역구 의원은 난데 네. 일을 좀 지켜본 사람들이 정말 두 사람의 이제 기싸움이 정말 대단했다. 네, 이런 좀 관전평이 있고. 근데 다시 좀 돌아가서 이제 그 서초 이제 갑 경선 2016년 그때 조윤선 장관을 13표 차이로 꺾게 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후보자의 정말 이렇게 지독하게 이제 바닥 다지게 한 거 이제 이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조윤선 후보는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에 뭐 장관까지 지난 이제 화려한 이력이 좀 있었고 박심을 또 등에 업고 있었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 후보자는 이제 원조 친박이긴 하지만 이제 멀박이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서초에서 이제 그래도 재선을 하면서 다져놓은 이제 탄탄한 지역 기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혜훈 후보자가 어떤 프레임을 내세웠냐면 중앙 이제 정치권의 낙하산대 지역을 지켜온 일꾼 이제 이런 프레임을 내세웠는데 이것도 좀 잘 먹혀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혜훈 후보자가 승리한 게 여권 내 비박계의 이제 자존심을 지켜낸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런 평가가 좀 있고 정말 이제 이런 진박 논란이 거세던 시기에 살아남은 정말 독종 정치인 좀 네.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생존 경쟁에서 이렇게 살아 돌아온다라는 네. 건 정치판 특히나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런 일을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이혜훈 후보자가 어쨌든 집념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들으면서 한편 놀라운 거는 어쨌든 간에 이회창 키즈라고 불릴 수 있는 세 분의 정치인, 여성 정치인들이 지금 헤아려 보면
조윤선이라는 사람도 지금은 정치판에 떠나 있지만 박근혜의 최측근으로 장관까지 지냈고 그렇죠.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정치를 계속 도전해가지고 결국은 장관 후보자에 지명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동작에 또 화려하게 복귀를 해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를 뭔가 좀 이렇게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이회창 키즈들이 그렇죠. 여전히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정치적인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다는 인상을 좀 받게 되는데